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회 2학기 1단원, 5학년 2학기 1단원 옛사람들의 상가 문화 중에서 6차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봅시다.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봅니다.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고 문화유산을 보며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그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문화유산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내용은 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분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분은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과 생활도구를 함께 묻고 무덤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어, 예, 삼국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과 생활도구를 함께 묶고 그 벽에 천장과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썼던 물건이나 생활도구들은 넣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넣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인 고분을 보면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겠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벽화를 많이 남겼어요.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어서 그 벽에 그림이 그려졌고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구려의 몇 가지 유명한 그 무덤이 고분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 무덤의 위치를 봅시다. 이제 국내성, 우리 고구려의 주몽이 지금 국내성을 수도로 삼았죠. 거기에 발견된 무용총이라는 무덤의 이름이에요. 고분의 이름. 그리고 안악 1호, 2호, 3호 세 개가 발견됐다는 얘기죠. 세 개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 불교를 많이 믿고, 불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이 안악 3호분의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래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돋보기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부엌의 모습이에요. 부엌의 모습은 음식을 하고 있죠. 음식을 이렇게 해먹고 있고,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걸려 있는데, 고기들이 걸려 있어요. 고기들이 걸려 있고, 예, 여기는 어떤 인력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긴 잘 보이지 않지만 키우는 강아지들 같은 그런 가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어, 그러니까 그 집의 부엌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던 음식을 알 수 있었죠. 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이걸 우리가 벽화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어디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벽화를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용총, 국내선 근처에서 발견된 무용총의 접객도래요. 접객도. 접하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것들을 대접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죠. 그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작아. 이 사람은 무슨 거인처럼 그려놨어요. 그때 당시에 실제 사람들이 이만큼 큰 사람이 있고 이만큼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의 차이냐? 이때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고, 그림에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 이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고분의 벽화를 보면 이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부엌이 있었고 고기를 많이 먹었고 여러 동물들을 잡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접객도에서는 이 사람들의 사회에는 신분이 있었고 사람의 지위 고하가 있었다. 높낮이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사람들의 내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삼국시대 사람들은 불교, 우리가 아까 의식주와 종교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상, 탑, 절과 같은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대요.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 발견된 중요한 고구려의 금동연가 7연명 열애 입상이란 건데요. 자, 이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를 대표하는 금으로 만든 부처님의 모습을 남긴 그런 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잘 봤나요? 자, 신라의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고구려의 글이 적혀 있는 걸로 봐서 고구려의 금동연가 7연명 열애 입상이라는 금동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럼 백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백제는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분과 무덤이라 그랬죠. 그리고 공예품들도 남았습니다. 어떤 솜씨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공예품들이 많이 남겼다는 거야.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 중요해요. 무령왕릉에는 백제 문화유산 외에도 문화유산과 일본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발견되어 있다. 왜? 이거 우리가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바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그런 많은 문화유산들이에요. 그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무령왕릉 출토된 소나무로 된 관인데요. 소나무의 특징이 일본에서만 난 소나무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 아, 이 소나무는 일본에서 갖고 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여기는 무령왕의 금으로 만든 관을 꾸몄던 그런 공예품이에요. 아주 정교하지. 자, 근데 무령왕릉 출토된 중국의 화폐라고 해서 중국의 돈이야. 왜 무령왕릉에서 중국의 돈이 발견됐을까? 그 먼 중국의 돈이. 그리고 마지막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의 도자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형식과 같은 도자기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분의 무덤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일본의 소나무가 발견되고, 일본의 소나무는 어디 거? 지금 여기서 일본 것이라고 발견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화폐와 도자기가 발견된 걸로 봐서 어때요? 그때 당시에 백제는 일본과도 교류하고 일본과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했다는 거야.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좋습니다. 또한 백제 금동 대향로와 같은 작품을 보면 뛰어난 예술 감각과 예술 능력을 갖췄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무령왕릉 중요했죠. 거기서 우리가 백제와 중국과 일본 문화유산들이 나왔는데 중국과 일본과 교류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거 백제 금동 대향로예요. 한번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백제 금동 대향로의 모습이에요. 아주 어,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련되고, 그때 당시에 이런 수준의 공예품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능력이 뛰어났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위에는 이제 이런 봉황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피에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말 타고 사냥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새겨놨어. 이 향로에. 그리고 향로를 떠받치고 용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자, 영상은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백제 사람들이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술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또 불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이에요. 미륵사가 나와.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지은 절로 백제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라고. 미륵사 하면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뭘까요? 이게 터란 뜻이에요. 터. 지금 남아있지 않고, 아, 여기가 미륵사였구나 알 수 있는 미륵사 터가 있었다는 거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고요. 건물에 터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됐고, 목탑의 모양을 본떠서 잘 다듬은 돌을 쌓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탑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좀 긴데,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1910년대 모습입니다. 13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일제가 붕괴를 막는다면서 콘크리트를 더 씌워 80년 넘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1998년 보수를 시작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4.5m, 무게는 1830톤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의 위용이 잘 드러납니다. 백제시대 건립됐던 9층이 아닌 보수 전 마지막 모습인 6층으로 복원됐습니다. 뒤쪽에 무너져 내린 부분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복원한 걸까요? 보수 작업의 첫 난관은 일제가 발라놓은 흉물스런 콘크리트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모양이에요. 지금 일본이 콘크리트를 발라놓았던 거를 1998년서부터 복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대로 복원을 지금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게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 미륵사의 복원된 모습이에요. 지금 석탑만 있고 여기 미륵사가 있었다는 터만 남아 있고 이런 건물들은 없었어요. 네, 지금 미륵사 복원도 상상화예요. 이런 미륵사에 그런 절이 있었다. 백제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삼국시대의 탑은 왜 모두 돌로 만들어졌나요? 네, 삼국시대 탑은 석탑이 많아요. 석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목탑이 많았다. 목탑이 많았는데 하지만 전쟁이나 이때 당시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불에 탔어요. 있었다. 그래서 석탑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 아까 우리 뭐죠? 안악 사무분, 무용총, 총의 여러 가지 벽화들, 우리가 여기서 벽화들을 봤고, 그죠? 그리고 백제, 아까 고구려였고요. 그 백제, 아까 고구려 그 저기도 하나 더 있었죠. 자, 금동열애,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의, 자, 그거와 백제의, 자,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일본과 백제의 그런 문화유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백제 좀 뭐였죠? 백제 금동 대학로도 있었고, 그리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에 남은 그런 문화유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특히 배움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자,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백제는 특히 수도를 여러 번 옮겼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세력 다툼을 할 때 이 한강 유역을 놓고서는 싸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도읍을 자주 옮겼어야 된단 말이야. 백제 전쟁 때문에 도읍을 자주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백제 유적 지구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공주에 공산성, 공주에 있는 공산성의 모습이 있고요. 송상리 고분들,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공주, 평택에서도 굉장히 가깝죠. 공주는. 자,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의 모습이고요. 정림사지의 모습입니다. 그 능산리의 고분군의 모습이고 나성의 모습입니다. 성이죠. 성의 외곽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자, 익산에는 왕궁리 유적지가 있고요. 아까 우리 봤던 미륵사지죠. 미륵사의 터죠. 여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고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제 유적지가 지금 3개의 문화유서, 여기 보세요. 백제 옛 도읍질이 묶여있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유적지를 묶어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이건 세계 문화유산들을, 세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관리하는 것이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를 세계 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왜냐하면 이곳의 문화유산이 종교, 건축, 기술, 예술의 아름다움 등 백제의 문화유적 특징을 보여주고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백제의 문화적 특징을 잘 알려주고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서로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 2가지를 인정해서 세계유산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봤는데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불교 문화유산과 고분에 있는 벽화들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백제는 무령왕릉, 그리고 백제 금동 대향로와 미륵사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빈칸에도 써볼까요? 자,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의 뭘 알 수 있었냐? 자,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모습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오늘 많은 문화유산을 알아봤는데요. 거기서 고구려, 백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한번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